현미밥으로 탄수화물에 중독된 사람은 못 봤지만 과자와 빵으로 탄수화물에 중독된 분들은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과자와 빵, 또 가공육과 같은 가공식품들은 안 그래도 맛있었는데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어지는 쪽으로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먹고 싶어하는 유명한 맛집들의 음식들도 마켓컬리에서 주문을 하면 금방 밀키트로 가공되어서 12시간 안에 바로 집까지 배송을 해줍니다. 너무 편리해졌죠. 우리는 배송받은 이 가공된 밀키트로 집에서 곧바로 간편하게 맛집에서 먹던 여러 가지 음식과 똑같은 음식들을 집에서 해 먹을 수 있습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밀키트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단계들을 거치고 수십 개의 첨가제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고 변형되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설명하기 어려운 식품을 초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초가공식품은 왜 먹으면 안 될까요? 라면이나 햄버거의 칼로리를 보면 의외로 500에서 600칼로리밖에 안 되고, 또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서 다이어트 할 때 그냥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이런 것들은 왜 먹으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2019년도에 미국 국립보건원 팀에서 초가공식품과 비만과의 관계를 연구하여서 셀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재밌게도 패스트푸드 같은 초가공식품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고 살이 찐다고 말만 많이 했지 이것을 직접 연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이 셀지에 보고된 논문이 아마 최초의 연구였을 것입니다. 초가공식품을 먹은 그룹과 아닌 그룹으로 나뉘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는 5대 2대 3으로 같은 비율로 먹게 하였습니다. 초가공식품을 위주로 한 식단 그룹은 시리얼, 달콤한 요구르트, 통조림과 같은 즉석식품을 위주로 하였고, 비가공식품을 섭취한 식단 그룹은 소금, 설탕 등의 중독성이 강한 맛을 최소화한 데친 야채, 구운 닭고기, 샐러드와 같은 식품을 위주로 먹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초가공식품으로 먹은 사람들이 평균 하루에 508칼로리를 더 많이 먹었고,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더 많이 먹었습니다. 초가공식품 식단을 한 그룹은 많이 먹은 만큼 체중과 지방이 많이 늘어났고, 최소한의 가공식품을 먹은 그룹은 체중과 체지방이 많이 빠졌습니다. 비가공식품을 먹은 그룹이 일부러 적게 먹은 것은 아니고 포만감을 일찍 충분히 느껴져서 적게 먹은 것이었습니다. 초가공식품이 비만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연구였습니다. 두 번째로 2년 뒤에 같은 미국 국립보건원 팀에서 같은 연구 방법으로 네이처지에 발표합니다. 이번에는 두 그룹에서 최소한의 가공식품을 모두 다 먹습니다. 이 두 그룹에서 최소한의 가공식품을 모두 다 먹되 저탄고지와 고탄저지 식단을 비교합니다. 과체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식단을 모두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탄수화물 10%, 지방 75%의 비율로 저탄고지 식단을 했고, 탄수화물 75%, 지방 10%의 비율로 고탄저지 식단을 했습니다. 두 그룹에서 두 가지 식단을 먹은 양과 체중의 증가는 비슷하거나 저탄고지 식단을 한 그룹이 먹은 양과 체중 증가가 더 적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는 고탄저지 식단이 덜 먹고 그래도 마음껏 먹게 했음에도 체중 증가는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결과가 상당히 재밌고 흥미롭지 않습니까? 오히려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연구를 모두 다 한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공식품을 먹게끔 허용하면서 저탄식 식단과 고탄식 식단을 했으면 결과가 이렇게까지 안 나왔을 수가 있다. 가공되지 않은 식품으로 건강하게 먹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연구를 종합해 봤을 때 저탄수화물 식단이 좋은지 또 저지방 식단이 좋은지 이런 것보다 초가공식품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가공식품이 건강 관점에서는 괜찮은지입니다. 초가공식품의 섭취가 10%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12%가 더 증가했고, 초가공식품을 먹은 그룹에서는
조기 사망의 위험이 62%나 높게 나왔습니다. 초가공식품의 섭취와 건강과의 관계는 많이 밀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연구팀은 초가공식품 내의 성분 중에서 설탕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분석을 시작했는데요. 막상 이 분석을 해보니 설탕이 단독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설탕, 또 소금, 포화지방, 방부제가 전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초가공식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첨가제들은 대부분 몸에는 안 좋고 상호작용까지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초가공식품으로 사람들이 특히나 많이 먹은 것으로는 가공육과 달달한 음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통계와도 일치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가공식품 중에 가장 많이 먹는 것이 이 달달한 가공음료였습니다. 우리 생활들에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내용이 너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탄고지와 고탄저지의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은 군에서 비만과 조금 더 연관성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초가공식품을 안 먹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면 조금이라도 초가공식품을 안 먹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만약 가공식품을 먹어야 한다면 라면은 면을 따로 끓여서 면물은 버리는 것이 조금 더 좋겠고, 참치캔은 기름을 버리고 드시고, 식빵은 팬에 살짝 구워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부나 단무지 같은 것도 물에 한번 헹궈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근거 있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